네, 권혜리 모닝 라이브 1월 3일 2부 돌아왔습니다. 지금 워낙 빅 뉴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저희 동접자가 적지만 그래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진짜 큰 거 얻어가셨다 좀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댓글창에도 모닝라이브 가족분들이 말씀 주고 계십니다. 법대로님, 조선업 잘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고요. 킵고잉님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토끼님, 2025년에 권모라 부적 딱 붙이고 올해 시작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진짜 권혜리의 모닝라이브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올해 대박 나실 겁니다. 일단 질러봅니다. 그런데 일단 말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모닝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올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면서 길건우 FR자산관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새해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새해부터 네. 그 뉴욕 증시도 뉴욕 증시지만 한국 증시 어제도 그냥 아니 뭐 산타랠리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새해 뭐 새롭게 시작하는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건데 네. 어쩌면 그렇게 계속 힘없이 무너지기만 할까. 이게 바닥이겠죠? 그럼 바닥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근데 의외로 오늘 우리 시장은 나름 저는 선방하고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 이제 간밤 미 증시 보면은 사실은 좀 빠졌거든요. 네. 테슬라 실적 발표했는데 뭐 10년 만에 지금 연간 인도량으로 따지면 최저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주가가 조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뭐 저번 주에 너무 많이 빠졌어가지고 네. 오늘 그래도 조금 반등하는 거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왜냐면 이제 지금 사실 국내 이슈 중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해외에서도 지금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그냥 그거니까.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시장에서는 움직일 건 움직인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러면 이게 이번 주 쭉 해갖고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거냐? 네. 라는 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어지려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제일 많이 나온 게 기업들은 우리 올해 이렇게 장사할 거야. 저 시무식 있죠? 네, 이런 네.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온 섹터들은 무조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네. 그런 기업에서 나오는 뉴스들만 좀 잘 체킹을 하셔도 네.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기업들에서 나오는 뉴스들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절반 이상이 우리 올해 너무 힘들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나오면 네. 시장은 또 반대로 1월 달에 그렇게 반등을 안 하고 1월 20일까지 쭉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뉴스에 따라서 어떤 뭐 내용들이 나오느냐에 따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조금 감안하시면서 국내 시장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반등하는 게 그래도 거의 바닥을 확인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반등을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약간 진짜 돈은 냉정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뭐 지지부진한 느낌이었다가 네. 뭔가 액션이 있으니까 여긴가 보다라고 하고 들어오는 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조금 네. 있는 것 같기는 하고 네. 사실 좀 뭐라고 하죠? 그 굉장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도 그렇죠. 한데 네. 반대로 불확실한 게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한 걸로 맞아요.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자에서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 이러면 그게 조금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아침장에도 보면 외국인들 좀 들어와요. 기관들이랑. 네네. 개인들은 팔고 있는데. 그러면 방금 그 기자님이 얘기하신 게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오후까지 조금 이어져야 된다는 그쵸.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 딱 작년 말부터 3일 연속 외국인들이 다 팔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1,200억 정도 사고 있으니까 네. 나쁘지 않은 흐름인 거는 같아요. 외국인 매수세가 일단 오전 장에 유입 중이다. 네. 네. 그 개인은 오히려 좀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네. 어쨌든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정말 경제만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유입세가 네. 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저희 지금 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환율부터 좀 살펴보면 네. 뭐 오늘 요즘에 환율 얘기가 조금 그러긴 한데 네네. 1,466원. 역시 오르면서 출발했네요. 근데 뭐 저번 주보다는 나아요. 네, 저번 주보다는 네. 조금 많고.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연말 연시 쭉 얘기들 다 들어보시고 한국은행에서도 그 환율 뭐 예측치 뭐 이런 얘기들 다 확인해 보시면
1,400원에서 1,500원대를 대부분 얘기를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뭐 여기서 얘기했는지 뭐 딴 데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네. 관세를 미국이 중국에 부여를 할 때마다 트럼프 일기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많이 올랐어요. 거의 그때 당시에도 거의 1,100원 이하이다가 1,200원 이상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10%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중국의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업사이드는 조금 더 열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 외적으로 이제 아까 외국인 수급 잠깐 얘기했고 근데 이게 오후까지 이어지지 않냐를 조금 보셔야 되고 법대로님이 1,200억 네. 원대 매수 중이다. 네, 네, 출발은 뭐 나쁘지 1,225억 않아요.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초반에 쫙 들어왔다가 지금 거기서 더 업사이드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외인 또 오후에 안 나가려는 건가? 네, 안 나가기만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변수가 아까 그 기자님이 얘기를 잘 하시는 게 이게 지금 전쟁터잖아요. 그쪽 동네는 지금. 네. 이게 조금 일단락되는 게 보여지면은 외국인들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피랑 코스닥 보시면은 지금 상위 종목에서 한두 개 빼고는 네. 다 올랐어요. 네. 한두 개 빼고는 다 올랐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은 뭐 한두 개 또 빼고는 1등부터 20등까지 다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구나라는 움직임들을 사실은 조금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1월 시장은 나쁘지 않다. 역시 1월의 시작은 기대감을 안고 간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좀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희 뭐 일부에 조선업 좀 집중적으로 짚어봤는데 뭐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나마 분위기 좋았던 몇 안 되는 뭐 섹터 중에 하나죠. 근데 딱 아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1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 고밸류가 아니었네 하고 더 갈 간다.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상반기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30에서 50% 정도의 상승폭 기대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그 이상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얘기를 잘 하신 게 저도 이제 앞에서 대기하면서 이제 듣고 있었는데 네. 수주와 실적이 겹쳐지는 시기가 올해 상반기인 거예요. 네네. 왜냐면 이제 지금 앞에서도 뭐 인도 얘기했죠, 미국 얘기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선 얘기들도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인도도 지금 상선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도가 중국 자리를 꿰차려면 결론은 중국이 하던 많은 그 상선들을 네. 인도가 공장을 지으면서 그거는 이제 어찌됐건 본인들이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불경기다 하는데 그러면 정말 발주가 많을까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발주를 넣어야 2년 뒤부터 받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게 올해랑 내년까지 정도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후년부터 조금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발주를 넣으면 늦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올해 발주는 사실은 줄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랑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중국 쪽에 발주를 넣을까로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중국 쪽은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제 그게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조선 얘기할 때 항상 그 올해 걸 얘기할 때 LNG선 얘기 많이를 해요. 왜냐면 LNG선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LNG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탈탄소 에너지원을 바꾸는 게 뭐 원전 얘기도 나오고 태양광 풍력도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독일이나 미국 쪽 움직임을 보면 천연가스로 대체를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들도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천연가스를 많이 뽑아내요. 그럼 이걸 갖다가 날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누가 피해를 제일 많이 봤냐? 저는 유럽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에너지. LNG에 대한 그 의존도가 러시아 향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얘네들한테 받지를 못하니까 이거를 어디 됐건 딴 데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최대 수입국은 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에너지에 더 진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주변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LNG 선도 어찌 됐건 발주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같이 진행하면서 LNG 선 발주도 같이 넣어줘야 생산이 됐을 때 이거를 막 열심히 퍼다가 나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또 우리나라가 또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있죠. 그다음에 뭐 이제 최근 들어서 뭐 군함, 존슨법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또 어찌됐건 하나옵션 같은 경우는 필리조선소 해서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보면 조선에서 현재 악재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조선에서 악재는 딱 하나 있습니다. 피크아웃.
네. 네, 야 이거 거의 다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상반기 때 피크아웃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해요. 네, 그래서 업사이드를 앞에서 연구원님도 네. 조금 높게 보신 그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에서도 상반기 주도주 섹터가 뭐가 있을까로 항상 얘기가 나오면 조선은 빠지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가는 선택지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상반기까지는 일단 뭐 상당한 폭으로 계속해서 상승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 근데 하반기에는 좀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업황이 나빠진다기보다는 좀 선반영이 됐던 맞아요.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그때 가서 또 봐야 된다. 좀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 그것과 함께 또 지난 연말을 장식했던 정말 뉴스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도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로봇 업체 중에 하나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원래 했었었는데 아예 그냥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가 그 삼성전자 안에 대표이사 직속이 되는 미래 로봇 추진단 단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에 진짜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로 진짜 올해 이 글로벌 빅테크로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못 보여주면 네. 좀 난리가 나죠. 진짜 이제는 지난해까지는 뭐 부자 3년 간다 소리 들을 수 있었는데 올해 연말에도 그런 모습으로 끝나버리면 진짜 뭐 회사에 운명이 된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좀 어렵긴 해요.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제 어찌됐건 주력은 반도체였는데 반도체가 어찌됐건 SK 하이닉스에 계속 밀렸어요. 그다음에 이렇다 할 뭔가를 보여준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도 하죠. 근데 핸드폰도 막 급성장하게 막 갑자기 쭉쭉쭉 올라가는 건 또 없잖아요. 또 여기도 지지부진해요. 바이오만 그나마 좀 버티고는 있는데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제 진짜 이게 크게 뭐 잘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미래의 성장 동력이 뭘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삼성이 의외로 로봇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한 4년 됐을 거예요. 그때마다 항상 연초에 뭐 그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 얘기할 때마다 바이오랑 로봇은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 쪽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많이 두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더 늘리면서 그게 조금 보였다라는 게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 그 여러 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진심인 기업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로봇에 진심일까라는 것들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제일 볼 때는 인건비라고 봐요. 인건비라고 봅니다. 왜냐면 기존에 사실 그 인력을 대체할 만한 로봇의 발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로봇의 발전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옵티머스 지금 나오는데 좀 봐봐요. 저 경사도에서 미끄러졌는데 중심을 잡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서 그 며칠 전에도 계속 보니까 중국의 그 강아지 로봇인데 개 로봇인데 전투 바퀴 달린 애 나오더라고요. 40km까지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휴머노이드가 그러면 왜 이렇게 또 각광을 받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다 할 얘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휴머노이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손가락 관절의 움직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섬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AI가 사실은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지금 3년 차 아닙니까 올해가. 근데 AI가 발전되면서 저는 휴머노이드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부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로봇이 인력 대체하는데 휴머노이드가 왜 좋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지금 원래 제조업 공장을 가셔도 자동화되어 있는 거 정말 많습니다. 반도체 지금 화면 나오는데 반도체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로봇이 굉장히 많이 자동화가 돼 있고요. 자동차 공장 화면 보셔도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용 로봇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막 들어다가 나르고 세세한 것만 사람들이 이제 그 뭐 볼트 받고 체크하고 검사하고 이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사람이 하냐면 섬세한 거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크해야 되는 거를. 근데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가 그 섬세함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바꾸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대기업들이 제조업에 로봇을
투입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출산율 보면 정말 낮아요. 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0.69? 네, 이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0.6%대예요. 0.7 올해 약간 반등할 것 같긴 해요. 네, 뭐 조금 올라. 네, 네. 그래서 6, 7 계속 왔다 갔다 네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2를 넘어간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많은데 공장에 어떻게 이것들을 많이 써먹을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가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 얘기한 것 중에 이민도 반대가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 조선업 앞에서 잠깐 얘기했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맞아요. 현재는. 지금 조선 쪽도 그 승용공들이 이제 외국인들로 승용공들이 채워주고 있고 많이 네. 됐죠. 거의 2년 차, 관리한다. 2년 다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쪽은요, 사실은 그 불법 이민자들이랑 이민자들이 싸요. 인건비가.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경기 안 좋을 때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마진을 높여야 되는데 그 고정비 중에 가장 큰 게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이걸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민을 금지시킨다, 불법 이민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얘네들 다 쫓아낼 거야. 그럼 이걸 누가 대체하느냐? 네, 그러니까 사람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좋죠. 네, 그러면 우리가 뺏긴 일자리를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좋을 수는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별론 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인건비가 예를 들면 20% 차지했는데 네. 갑자기 이게 30% 40%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뭐 이걸 대체하는 게 당연히 또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 공장에다가 계속 투입하고 그다음에 이걸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불법 이민자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그야말로 막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내심 그거를 사람으로 미국인으로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으로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 혹은 반복 작업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사람으로 대체를 많이 그러니까 로봇이나 AI로 대체를 많이 하겠다. 맞아요. 이렇게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 모닝라이브에서 좀 얘기를 했었던 게 해고가 늘지는 않는데 신규 채용이 안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이미 기업들이 AI나 로봇으로 사람들을 대체한 것들이 이미 고용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이런 휴머노이드가 개발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가속화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사람들로서는 이게 꼭 반가운 뉴스이기만 한지 로봇이 그 일자리를 대체했을 때 맞아요. 그럼 사람은 더 질 좋은 자리에 가서 재밌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얼마나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이제 그건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도 뛰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저런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뭐 피겨 원 같은 그런 정도의 로봇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한국 로봇이 또 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국이 사실은 그 산업용 로봇은 한국이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을 하는 애들은 잘 못하는데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조하는 건 조금 잘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그 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100kg가 조금 안 돼요. 100kg 내외인 거예요. 근데 휴머노이드가 딱 그 정도 무게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무게를 담당하는 모터나 관절이나 액추에이터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냐라는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휴보입니다. 네. 근데 그 휴보를 만들었던 대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예요. 창업자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기술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결론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AI에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긴 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핵심이 HBM인 거고요. 그 HBM은 다 우리나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밀리기는 했어요. 엔비디아 납품해서 밀리긴 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로봇에 이거를 접목을 해서 이거에 대한 확장성을 조금 보여준다라고 하면 완전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도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우리도 아마 올해 상반기쯤 나올 거는 같은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소형 컴퓨터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또 당연히 AI 관련된 HBM 칩이 또 있겠죠? 네. 그러면 이걸 누가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잘 만들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찌됐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완전 거의 해서 이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많이 실험을 많이 해볼 거예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더 효율적인 제품을 잘 만들까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로봇 쪽은 삼성전자가 우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미 많은 제조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로봇 전쟁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이랑 물류 로봇이라고 네. 앞에서도 아까 기자님 그 아마존 그거 화면 나오더라고요. 물류 로봇도 우리나라가 의외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물류 로봇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AGV라는 라인 따라서 움직이는 물류 로봇이 있고요. 그다음에 AMR이라고 하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물류 로봇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AMR 쪽도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 그 미국에 우리나라가 제조 공장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여기에 AMR 로봇들도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MR과 휴머노이드가 같이 하면 작업은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지금 딱 화면 보시는 것처럼 휴머노이드는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물건들을 정리를 할 수 있고요. AMR은 휴머노이드가 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데. 근데 그거를 이동 속도를 AMR,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 빨리 가져다 준다라고 하면 이동 속도도 줄어요. 그러면 빨리 갖다 주고 섬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완전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투자를 굉장히 초기에 잘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뭐 군용 로봇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도 있지만 올해 트렌드는 휴머노이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다 할 뭔가를 하나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주가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래서 시기상으로도 아니면 주변 상황으로도 조금 잘 탔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조금 포인트는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러면은 방금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물류 로봇에서도 한국이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다는 거잖아요.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굉장히 의외로 많고요. 그다음에 근데 물류 로봇들도 마찬가지고 협동 로봇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초반 산업에 들어갈 때 적자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 이제 물건 개발하고 뭔가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의 손을 잡고 있냐 잡고 있지 않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기업의 손을 잡고 있으면 고정적으로 어찌됐건 그 물건을 발주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생산하면 어찌됐건 여기서 마진이 생기는 거고요. 또는 지분 투자를 해서 대기업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투자도 사실은 많은 금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뭐 대기업에서 손을 잡고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 두산, 지금 삼성 하고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LG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어찌됐건 가전사업부를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아마 올해 로봇 산업 우리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그러면 대기업의 손을 잡지 않는 그 일반 중소 로봇 관련 기업들은 안 좋은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누가 받쳐줘야 되냐면 정부에서 받쳐줘야 돼요. 근데 이번에 조금 다행인 거는 그 신규로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금 로봇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라고 들어가냐면 최고 속도 3.3 메타 퍼 세크, 그러니까 초당 3.3m 이동하는. 그다음에 전신 조작을 할 수 있고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나 프레임 설계, 제조하는 기술에 대해서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로봇을 통으로 만들지는 못해도 여기에 들어가는 구동기나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로 지정이 되면 뭐가 좋냐면 정부에서 지원금 받기도 편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제 혜택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만든 걸 가지고 대기업에다 어찌됐건 여러 가지 부품들을 또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실적 반등도 훨씬 더 짧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올해 뭐 주도 섹터는 아니더라도 계속 회자되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로봇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로봇의 키워드는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이 아니라 휴머노이드다. 네,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안에서도 어찌됐건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굉장히 선두주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제품이 나올 거고 이게 언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시장에서 많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로봇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또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감속기도 있고요, 뭐 액추에이터도 있을 텐데 이걸 납품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업도 제가 네. 사실은 이제 항상 기업을 막 저는 얘기는 하지는 않고 네. 캡처해서 네, 오잖아요. 캡처해서 주시잖아요. 네. 캡처 어디 네. 보면 될까요? 네, 캡처해서 삼성전자랑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그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저희 예를 들면 준비해 주셨는데. 네, 정밀 네. 감속기, 네, 그다음에 뭐 완제품 조립하는 거, 네, 그다음에 뭐 기타 감속기랑 액추에이터 네, 관련된 그 레퍼런스나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쫙 정리를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이 기업들은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열심히 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발주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이제 납품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의 주가도 좋아집니다. 네. 기업 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영향을 받을 기업들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좀 네.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측면에서 AI 공급망에 충분히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시들시들하면서 한국 증시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올해 그 삼성전자가 좀 치고 나갈 수 있거나 혹은 뒤지지 않을 수 있는 분야에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인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 휴머노이드 이 부분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삼성전자 주가 하나에 녹아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이런 네. 기업들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인수돼서 네. 이제 삼성전자 안에 미래 로봇 추진단이 공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경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관련 기술력을 가진 뭐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감속기, 감속기라든가 네, 액추에이터. 프레임이라든가 네. 액추에이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강점을 갖춘 회사들은 여기 있다. 일단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네. 그 질문 중에 로봇 소부장 ETF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우주 최학재님이 네네. 로봇 소부장 ETF 나눠줌. 네. 저기 작년 말에 양자 컴퓨터 ETF도. 네, 나오자마자 바로 완판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양자 컴퓨터가 그렇게 막 빅뉴스가 그 업계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준비해서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아마 맞아요. 지금 네. 분명히 준비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가 있을 네, 거다. 저도 지금 이제 들은 데가 있는데 아, 그래요? 곧 나옵니다. 아, 진짜요? 이따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안 이제 되나요, 아직? 아니 근데 이거는 그 뭐 나오는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ETF가 나오면 좋은 게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맞아요. 그 이런데 기업들 다 고르는 거 어려워요. 맞아요. 저기 개별적으로 좀 네. 중소형주에 투자하기 진짜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이게 ETF로 아예 딱 묶어서 나와버리면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조금 쉬워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ETF를 하면 좋은 게 안전한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네, 개별 기업을 투자하시면 넣었다 뺐다를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상품군으로 나오면 사실은 서로 좋은 거라서 지금 아마 빠르면 뭐 한 1, 2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아, 네. 연초를 네, 목표로 연초에 나올 준비하고 있다. 겁니다. 네. 네. 네, 로봇 소부장 ETF도 조만간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나오면 바로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새해를 좀 희망찬 이야기로 오늘 시작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주말에 가기 전에
좀 희망차게 시작해본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진짜 한국 증시가 너무 싸졌으니까 네.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진짜 뉴욕 증시보다 괜찮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는 괜찮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네, 두 번째는 그 우리나라가 항상 그게 있잖아요. 저희들도 항상 뒤에서 추격자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네, 근데 이제 그 추격자들을 항상 기술적인 우위로 항상 이렇게 밀어내기는 했어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런 기술력도 있고 끈기도 있고 대응도 잘해요. 근데 이제 이것만 조금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올해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해소가 되려면 사실은 해외에서 지금 보는 가장 안 좋은 시선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불확실성. 맞아요. 기업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방산이나 원전에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섹터 자체에 안 좋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얘기는 해요. 원전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이제 그 다음에 그 보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간 뭐 몇십조 되는 금액들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증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어찌됐건 이제 현 정부에서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계속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은 선뜻 손이 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요것만 빨리 해소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1월 22일 날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제 지금 아마 이번 주랑 다음 주 시장에서는 그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누가 가냐. 아, 네네. 네, 취임식에 누가 가냐. 그다음에 취임식 전에도 지금 미국 쪽에서는 100만 달러 이상 기부자들은 네. 따로 만찬회를 또 합니다. 아, 네. 근데 여기에 그 테슬라가 사실은 거의 트럼프에 몰빵했었잖아요. 네. 근데 다른 기업들은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양쪽이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다시 줄 서려고 열심히 돈 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트럼프와 아, 그래서 100만 달러씩 딱딱 했구나. 그래서 딱 100만 달러 맞춰서 한 거예요. 메타 뭐 이런 데들 딱 100만 달러 맞춰가지고. 왜냐면 그래야지 만찬을 참여를 그러니까 합니다. 취임식에 기부 따로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취임식에만 지금 14억 원을 낸 거예요. 메타 같은 회사들이. 딱 100만 달러 그 최소 그 선에 맞춰가지고 내고 테이블 한 자리 차지하려고. 테이블에 앉아서 뭐 얘기 틀라고. 그죠. 그러면 저 아시죠? 그동안 죄송했어요. 하면서 저희 그래도 이런 쪽 뭐 밀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딜을 하기 위한 거예요. 태도를 좀 바꾸겠습니다. 앞으로 맞아요. 최소 계실 동안은 약간 요거 하러 가는 거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리고 니네 그 총선할 때 우리가 도와줄게. 뭐 이런 거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나라도 사실 가야 돼요. 빨리빨리 가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딱 2명밖에 없습니다. 풍산 회장님이랑. 아, 맞아요. 초청을 받았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근데 원래 미국 통이셔서. 그다음에 신세계. 맞아요. 근데 아직 취임식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 없죠. 지금 풍산 회장님만 회장만 지금. 근데 이제 거기는 공식 초청을 그 받았고. 트럼프 주니어랑 친하잖아요. 아, 네네. 그리고 이미 식사도 함께 했고. 그러니까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에 얼마나 더 많은 줄을 대느냐.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얼마나 또 따로 열심히 외교부가 사실은 저는 지금 외교부가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지금 외교부 입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저는 해소만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만 된다라고 하면 국내 주가는 정말 저는 잘 갈 것 같아요. 진짜 뭐 저희가 아무래도 국제경제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세상이 밖에서 막 만화경처럼 돌고 있는데 여기 약간 갈라파고스 같은 느낌이에요. 최근에 한국은 진짜 너무 중요한 시기라서 나중에 한 10년 뒤에 돌아봤을 때 그때 대응이 늦었던 게 그 후에 몇 년을 좌우했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우리도 지금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좀 대응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충심으로 좀 바라봅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그래도 오늘 이렇게 로봇 또 조선 좀 올해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들을 짚어봤는데 그대로 한국 경제, 한국 증시 이대로 쭉 좀 분위기 좀 좋았으면 좋겠다. 오늘처럼 분위기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다음 주였나요? 다음 주? 다음 주 맞죠? 네.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첨예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서 평소보다는 조금 동접이 적긴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모닝 라이브와 함께하면서 국제 정세 파악에 뭐 동참해주신 분들 진짜 올해 대박 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쐐기를 박아 봅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블유님 오늘 긴박한 아침에 방송 잘 봤다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안정적이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아침에 뵙고 싶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